네, 2022년 8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참 후졌죠. 3류, 4류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원순의 추억을 잊은 민주당으로 잡았습니다. 어대명이 확실합니다. 근데 쇼쇼쇼로 보입니다. 쇼쇼쇼. 어대명의 비밀은 무엇일까? 지금 국힘당이 여당으로서 거기도 하여간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하고 이준석 싸우는 걸 보면은 참 꼴불견입니다. 거기에 가려서 그렇지 민주당이 하는 건 더 꼴불견입니다. 다 보도가 됐지만 오늘 민주당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당원 80조를 개정 의결했습니다. 뭐냐? 검찰이 기소하면 직무정지한다. 그러한 80조를 1심에서 금고형 이하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적어도 법카비리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은 100%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혜경 씨가 경기도와 성남시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은 게 그 남편 때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편이 처벌 받아야죠. 기소돼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대표가 못 되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방탄개헌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더 거쳐야 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8월 28일 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는 또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그날 다 결정이 됩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될 겁니다. 8월 28일 되면은 이재명 씨는 기소가 돼도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석훈 후보가 사퇴했죠. 근데 그는 나가면서 이 정치학 이론으로 보게 되면 1등, 2등, 3등이 있는 경우에 3등이 얻는 이익은요. 2등을 지원해서 2, 3등이 연합을 해서 이길 경우에 이익이 제일 큽니다. 3등이 챙길 수 있는 건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사퇴를 한다면 2위를 지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는 2위인 박영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참 희한한 정치학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걸 무시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는 박영진 대 이재명 게임으로 됐는데 거의 지금 7대3으로 7대3이 넘죠. 7.5 대 2.5로 박영진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오죠. 박 후보는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참 사실 인정이 됩니다. 의총까지 오면서 당원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 네, 이 중요한 당원 개정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냥 덜렁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탈핵을 자기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덜렁 추진한 것.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어디 누구한테 지령받은 것처럼 해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령받았다는 부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진 후보에 따르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명 정도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씨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데 그는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고 전해철 의원 전해철 씨는 참 저는 여러 가지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는 반대한다라고 밝혔고 조홍천 의원 이 양반은 좀 그래도 바른 사람인데 이번 의총에서는 발언하지 않았지만 제 입장은 이미 창피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7명이 간담회를 열고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170명인가요? 거의 뭐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당원 개정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은 짝짝짝 박수치겠지만 저는 보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있구나 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씨는 이러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 하면 나 때문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당원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이 권리당원들이 이 당원을 개정하자라는 청원을 막 마구 하면서 순식간에 5만 명이 넘어가고 막 7만이 넘어갔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재명 씨는 8월 9일 날 나 때문에 개정하려는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 아니냐. 검찰의 권력 행사가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검찰공화국이 야당을 침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그들이 뭐 민주당 당직자를 기소하면 그걸로 해서 당직을 정지하는 건 옳지 않다. 나 때문에 개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섰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씨는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어대명을 위해서 쫙쫙쫙 개헌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2020년 10월입니다. 그해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주 절대 다수의 그해 4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반전이 벌어지죠. 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낙산, 성균관대학교 옆에 있는 낙산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주 뭐 많은 사람이 놀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례식을 치르게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오고돈 부산시장도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난리가 났었죠. 당시 민주당 당원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그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얘기하죠.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민주당은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똑똑하다고 하는 이낙연 씨가 대표였는데 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후보 공천을 통해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본다라고 하고 그해 11월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공천했죠. 그리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도 지고 부산시장도 지고 참패를 합니다. 이때부터 국힘당이 기사회생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떠오른 라이징 스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국힘당에 합류하면서 이 재보궐선거를 이기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이기면서 여야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국회만 남은 게 되죠. 자,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떳떳하게 가면 되는데 그 꼼수를 부려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붕괴하는 길로 갔는데 지금 이 박원순의 추억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잊어먹었는지 이번에 당원을 또 이렇게 개정하는 길로 갑니다. 저는요 참 희한한 게 제가 몇 차례 이제 내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안 해봐서 지금 딱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자, 송영길 씨가 개항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스스로 이제 소멸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기회를 줬고 그것만 해도 이재명은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응전하러 나온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별로 거물이 아니에요.
저절로 길이 열리다가 당원 80조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개정하자라고 하는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청원이 있더니 이것도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하자투성이 사람인데 본부자,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아들 비리가 걸려있는 사람인데 거의 70 내지 75%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D단 루트가 쫙 깔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진심도 있지만 또 돈과 권력도 있다고 봅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은 흔히 바꿉니다. 뜻을 바꾸고. 그리고 돈도 보장될 수 있는 권력을 준다면 뜻을 접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앞길에 이렇게 촥촥촥 길이 열리는 게 뭘까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진짜 0.73%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몇 차례 역전이 되면서 이재명 씨가 따라왔고, 사실은 이재명 씨가 될 수가 없는 구도였는데 워낙 찌째명이었잖아요. 근데도 민주당이 참 웃긴 거는 이해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출직 국회의원이 김혜경 씨의 부인의, 이재명 씨 부인의 배우자 실장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제2부속실을 두니 안 두니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영부인에 대해서. 영부인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배우자 시장까지 두면서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막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해찬 씨가 그걸 다 음지에서 지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죠.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초라했었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실세가 이재명한테 붙었을까? 저는요, 대장동 게이트를 계속 봅니다. 거기서 뭐 번 돈이 5천억이다. 그걸 뭐 어떻게 당분 이래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제 이재명 씨는 주장했는데, 글쎄, 그것만 전부일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캠프에 몰려들었었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재명 씨가 안 됐지. 왜 그랬을까? 이화영이라고 하는 경제부지사가 저 킨텍스 사장도 하고, 왜 그랬을까? 다 아무것도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졌어요. 졌는데 또 이재명을 옹립하게해서 촉촉촉촉. 왜 이렇게 송영길이가 길을 비켜주고 다 이 길을 열어줄까요? 뭐 때문일까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돈의 돈 악마의 금전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운동권 애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뭐가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쇼. 어대명은 쇼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만들어줄까요? 박원순의 추억을 잊었습니다. 지금 국힘당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답답한데,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가죠. 이러한 민주당 때문에 국힘당이 또 기사회에 산 것 같습니다. 참, 국가로 보면 다행이지만 민주당 지지 세력을 보게 되면 땅을 칠 노릇일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중에 땅을 칠 겁니다. 쇼. 어대명의 비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박원순의 추억을 잊은 민주당이 어떤 천벌을 받는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